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누차례 말씀드렸지만 민정수석실은 강제 수사권과 감찰권이 없습니다.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하여 합법적인 감찰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감찰을 종료하고 그 대상자의 사표를 받도록 조치한 것이 형사 범죄라면 강제 수사권과 감찰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 묻고 싶습니다. 검사의 개인 비리의 경우에 있어서 감찰조차도 진행하지 않고 사표를 받은 사례는 무엇입니까?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불문곡직 새 몽둥이를 휘두르고 내부 비리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은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쇠몽둥이를 휘두르고 내부 비리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 5차 공판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조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법원 종합청사에 들어서며 휴정기 시작 전 공판에서 검찰은 느닷없이 목적을 갖고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며 검찰에 몇 가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민정수석이었던 저를 권력형 비리범으로 묻고 다른 민정수석실 구성원을 공범으로 엮기 위한 목적을 갖고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냐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대검찰청과 서울 동부지검은 이 사건 수사와 기소, 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모든 과정에서 상호 소통하고 수차례 연석회의를 열지 않았냐고도 물었습니다. 또 개인 비리도 감찰 또는 수사 대상이었던 전직 감찰반원이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무언의 압력이 있지 않았나라며 징계권이 있는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서는 어떠한 압력도 없었냐고 질문했는데요.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실은 강제 수사권과 감찰권이 없다면서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합법적인 감찰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감찰을 종료하고 그 대상자의 사표를 받도록 조치한 것이 형사 범죄라면 강제 수사권과 감찰권을 갖고 있는 검찰에게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검사의 개인 비리의 경우 감찰조차 진행하지 않고 사표를 받는 사례는 무엇인가라며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불문곡직,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아니하고 쇠몽둥이를 휘두르고 내부 비리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리 의혹을 알고도 특감 반원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날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특감반의 감찰 당시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었는데요. 검찰은 금융위 최고의 의사결정권자였던 두 사람을 상대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사표 수리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이중잣대가 유난히 돋보인 하루였는데요. 김학의, 김영준, 한동훈 등 제 식구 수사는 감싸기로 일관하며 정치적 의도와 목적이 있는 수사는 가진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반드시 상대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걸핏하면 법과 원칙,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헛소리를 늘어놓으며 정작 법 기술자로서의 기술을 부리는 건데요. 이 사건 역시 하나씩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들 진실은 감출 수가 없는데요. 조국 전 장관이 완전한 무죄로 판결받는 날이 정치검찰의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단일 감염원으로 인한 연쇄 확산이 아니라 최근의 양상은 무증상, 경증 감염의 조용한 전파가 상당 기간 지역사회에 확인되지 않고 이어져 오다가 교회, 방문 판매, 직장, 시장, 학교 등의 밀접한 모임이나 장소에서 특히 서울, 경기 수도권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징후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8.15 집회 금지 조치는 우파 시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강행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방침이고요. 서울시가 최근 종교시설 등에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며 오는 15일 개최하는 서울도심 집회에 대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집회를 예고한 단체들은 집회 강행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4.15 선거 부정국민투쟁본부와 국민대연합은 14일 서울 을지로 입구 중구 집회를 예고하는 광고를 조선일보 지면에 실었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등도 최근 문화일보 지면에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집회 예고 광고를 싣고 걸을 수 있는 사람 1,200만 기독교인들은 다 나오라며 집회 참석을 유도했는데요. 집회 광고엔 방역수칙에 대한 내용은 일절 없었습니다. 일부 극우 유튜버와 단체들은 질서를 지키지 말고 도착 즉시 청와대로 향하자며 무질서한 집회를 선동하기도 했는데요. 14일 오전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준비한 대로 오는 15일 노동자 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는데요. 오는 15일 서울 안국역 사거리에서 노동자 대회를 예고한 민주노총은 지난 13일 입장을 내고 원만하고 유연하게 협의협조하고 준비해온 8.15 민주자주대회에 대한 서울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 조치는 당황스럽다라며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대회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3일 최근 종교시설 남대문 시장 등에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N차 감염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유지 중인 상황에서 8.15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13일 집회를 공식적으로 취소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 제49조에 의거해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서울지방경찰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집회 강행 시 철저한 현장 체증을 통해 금지 조치를 위반한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한 고발 조치와 더불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는데요. 특별한 일이 없다면 15일에는 광화문과 종로 일대로 외출하시는 건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개구리도 이런 청개구리가 없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것만 왜 이렇게 부득불 우겨가며 하려는 걸까요? 모든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여지껏 잘 선방해온 코로나 방역이 이들의 집단 집회로 확대 감염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대한민국이 확실한 민주공화국이 된 게 맞나 봅니다. 감히 이명박근혜 때 명박산성 그리고 물대포와 최루탄으로 평화적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걸 생각한다면 이들은 축복받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건데요.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죠. 자신들이 강행한 집회로 인해 코로나가 확산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온전히 본인들이 져야 할 것입니다.